명품들은 왜 모두 가족 기업일까? 럭셔리 DNA의 비밀. 샤넬, 디올, 에르메스,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들을 떠올려보세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두 가족 기업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21세기에는 구글, 애플, 테슬라 같은 테크 기업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죠. 이들은 대부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왜 럭셔리 브랜드들만은 여전히 가족 경영을 고집할까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100년, 200년을 버텨왔을까요? 그 답에는 럭셔리 산업만의 특별한 DNA가 숨어 있어요. 일막 숫자로 보는 럭셔리 가족 기업의 힘. 먼저 놀라운 통계부터 보여드릴게요. 전 세계 럭셔리 브랜드 탑10 중 8개가 여전히 가족 기업이에요. 에르메스, 샤넬, 프라다, 페라가모, 토즈. 심지어 공개 기업인 LVMH도 베르나르 아르노 가문이 지배주주죠.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생존력입니다. 일반 기업의 평균 수명이 40년인데 반해 럭셔리 가족 기업들은 평균 130년을 버텨왔어요. 에르메스 187년, 루이비통 169년, 구찌 103년. 이들은 왕조가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 위기가 와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시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일반 기업들은 분기별 실적에 목을 맵니다. 주주들이 단기 수익을 요구하니까요. 하지만 가족 기업은 다르죠. 그들은 대를 이어갈 브랜드를 생각해요. 에르메스의 6대 사장 피에르 알렉시스 뒤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분기가 아니라 다음 세기를 위해 일한다. 이런 장기적 관점이 품질에 대한 타협 없는 투자를 가능하게 했어요. 당장 수익이 줄어도 장인을 양성하고 전통 기법을 보존하는 거죠. 이막 가족의 가치관이 브랜드가 되다. 두 번째 이유는 일관된 브랜드 철학입니다. 가브리엘 샤넬이 여성을 코르셋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마케팅 슬로건이 아니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의 진짜 신념이었죠. 크리스찬 디올이 여성에게 꿈을 선사하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술가였던 그의 미적 철학이 브랜드에 그대로 녹아든 거예요. 이런 창업자의 가치관이 가족을 통해 대를 이어 전해지면서 브랜드 DNA가 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케이스가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에요. 그는 5명의 자녀를 모두 다른 브랜드에 배치했습니다. 장남 앙투아는 베루티에, 차남 프레데릭은 태그 우이어에, 장녀 델피는 디오렛, 차녀 엘렌은 루이비통에, 막내장은 티파니에 보냈어요. 각자 다른 브랜드를 경영하면서도 아르노 가문의 철학을 이어받는 거죠. 럭셔리는 예술과 장인 정신의 결합이다라는 믿음을 말이에요. 산막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가족 기업의 비밀. 가족 기업의 세 번째 강점은 위기 대응력입니다. 1997년 구찌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던 걸 아시나요? 1980년대부터 가족 내 분쟁으로 브랜드가 휘청거렸어요. 심지어 창업자의 손자가 암살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죠. 하지만 구찌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브랜드를 재건했습니다. 톰 포드라는 천재 디자이너를 발굴하고 도메니코 드 솔레라는 경영 전문가와 함께 팀을 이뤘죠. 결과는 10년 만에 구찌는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부활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구찌 가문이 브랜드 정체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영진은 바뀌었지만 이탈리아 장인 정신으로 만든 최고급 가죽 제품이라는 핵심 가치는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것이 바로 가족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문 경영인이라면 단기 성과를 위해 브랜드 정체성마저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사례는 프라다입니다. 1970년대 프라다는 그냥 평범한 가죽 제품 가게였어요. 하지만 창업자의 손녀 미우치아 프라다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그녀는 할아버지의 장인 정신에 현대적 디자인을 결합했어요. 1985년 출시한 나일론 백팩은 명품인데 나일론? 이라는 충격을 줬지만 결국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과감한 도전이었어요. 사막 가족 경영의 어두운 그림자. 하지만 가족 기업에도 어두운 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후계자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도 무능한 후계자가 물려받으면 망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2, 3세대에서 위기를 맞았어요. 창업자의 열정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들이 브랜드를 망치는 경우가 많았죠. 구찌의 비극적인 가족 분쟁도 그런 사례 중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혁신의 한계입니다. 전통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변화에 뒤처질 수 있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성공한 럭셔리 가족 기업들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샤넬의 경우 칼 라거펠트라는 천재 디자이너를 30년간 영입해서 브랜드를 현대화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외부 인재에게 창작의 자유를 준 거죠. 에르메스는 더 독특한 방식을 택했어요. 가족 구성원들을 전 세계 최고의 학교와 회사에 보내서 경험을 쌓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었어요. 오막 새로운 도전자들의 등장.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의 럭셔리 브랜드들이 가족 기업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이탄, 스후이,
지아샷 같은 브랜드들이 창업자 가문을 중심으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고 있죠.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도들이 있어요. MCM을 인수한 김성주 회장이 가족기업 모델로 브랜드를 재건하고 있고, 신세계 정용진 회장도 명품은 결국 가족의 철학이 만든다고 말하며 자체 브랜드 개발에 나서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유럽 명품들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럭셔리는 시간이 만드는 브랜드이기 때문이죠. 에르메스의 187년, 루이비통의 169년. 이런 역사는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윤막 가족기업이 주는 마케팅 교훈. 그렇다면 럭셔리 가족기업들이 우리에게 주는 마케팅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성의 힘입니다. 가족의 가치관이 브랜드가 되면 가짜를 만들 수 없어요. 고객들은 그 진정성을 느끼죠. 둘째, 일관성의 중요성입니다. 100년, 200년 동안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것은 브랜드 DNA가 되어요. 셋째, 장기적 관점의 가치입니다. 당장의 수익보다 브랜드 가치를 우선시하면 결국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엔딩. 혈연이 만든 브랜드가 가장 강하다. 이것이 200년간 럭셔리 시장을 지배해온 가족기업들의 비밀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도 있어요. 바로 가족이 대대로 이어온 철학과 장인정신이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가족 브랜드를 만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